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죠. 9월 FOMC가 2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이 9월 FOMC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파적 동결이었는데요.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로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이 함께 발표된 점도표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연준은 분기에 한 번 연준 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이게 분기에 한 번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어서 이번 9월에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올해 말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쪽을 지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이 올해 남아있는 두 번의 회의 가운데서 한 번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이 내년 말 금리 전망은 특히 더 매파적이었는데요. 높은 금리를 올해 더 유지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지난 6월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는 1% 내린다는 게 합의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9월 점도표에서는 중위값이 5.0에서 5.2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데 내년에는 0.5%만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0.25%포인트를 한 계단으로 생각한다면 이 6월에는 1년에 내년에 4계단 내려간 걸로 봤는데 이제는 내년에 2계단만 내려가면 된다라고 본 겁니다. 9월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내년 7월부터 금리를 적어도 3번 내릴 걸로 예상을 해왔는데 패드는 이보다 적게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점도표와 함께 발표된 패드의 경제 전망치는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강화하는 쪽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높여졌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전에는 경제활동이 좀 온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견고하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하다라고 표현해서 이전보다는 노동시장의 열기가 누그러졌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뒤이은 파월의 발언은 특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기존에 밝혔던 입장대로 데이터를 강조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근접해오고 있고 3개월 이상 근원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깎이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점도표를 소화하면서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S&P 500은 0.94%, 나스닥은 1.53%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이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는 전날보다 6bp, 그러니까 0.06%포인트나 오른 5.1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간 건 16년 만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파업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파월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이 파월의 질의응답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유가, 파업, 그리고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이런 미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에 대한 파월의 생각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유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이 단기간 급등한 유가가 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또 고유가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물가, 즉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자체보다는 파업을 얼마나 지속할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FOMC 회의에서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해서는 이 폐쇄가 현실화한다면 다음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연방정부 폐쇄가 전통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